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지만 굉장히 노화가 본인이 빨리 진행된다는 굉장히 서글픈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 분들 보면 혈관의 염증 때문에 그러신 분도 있지만 호르몬의 노화 자체가 조기에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 이제 결핍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결핍이 되면서 신체 변화에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변화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남성,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장 비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생기는 것, 우리가 갱년기라고 그러죠. 40대를 전후해서 호르몬의 결핍이 생기는 것, 대표적인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그 외에 또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이나 어떤 호르몬들 자체의 어떤 결핍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파국을 맞이해서 굉장히 힘들게 삶의 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인의 어떤 노력이야, 그리고 본인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잘, 이렇게 호르몬의 결핍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갱년기 때부터 극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질병과 불건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은 정해져 있지만 파국은 개인차입니다. 자연스럽게 결핍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파국을 본인이 먼저 맞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결핍보다 파국을 먼저 맞이하지 말자.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 그 부분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호르몬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조절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분비기관에서 분비돼서 표적기관하고 반응해서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은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반응을 주면 거기서 또 반응이 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오죠. 그거에 따라서 자극의 세기, 주기, 강도를 조절한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이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훌륭한 어떤 상사나 동료인 것처럼 호르몬도 이 피드백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몸의 항상 시스템, 우리 몸이 항상 평온하고 균형 잡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호르몬의 피드백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면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죠.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두 번째는 호르몬은 우리 몸을 복구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력. 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절제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으시겠죠. 먼저 호르몬 중에서 갱년기됐을 때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호르몬, 먼저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신호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우리 생리의 주기가 불규칙해진다. 그 다음에 생리량 자체도 불규칙해지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하복부 쪽에 비만이 생깁니다. 벨리팻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 몸에 수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사실 나이살은 호르몬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데 그 체중이 증가하는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체지방이고, 남자는 주로 상복부,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하복부 쪽에 살이 많이 찝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증가하지만 근육량은 또 줄어드는, 그래서 체지방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고,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지방 자체가 이렇게 집중이 돼요. 주로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로우 리비도, 성욕이 낮아집니다. 성호르몬의 감소죠. 성장 호르몬도 일부 관여를 합니다. 성욕이 낮아지는 것도 우리 성호르몬의 불균형. 물론 이제 갱년기 되면서 낮아지는데 유독 이제 20대, 30대부터도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성욕이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식욕 같은 부분이 기능이 떨어진다. 그건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받쳐주는 몸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변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의 건조증과 유방의 변화, 유방의 통증, 유방의 럼프, 이제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섬유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피로입니다.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피로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하루 종일 피곤한 기분이다.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이 관여하지만 그 외에 인슐린 호르몬이나 세로토닌이나 코티졸이나 모든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이 피로입니다. 이러한 어떤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면 심리적인 위축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불안합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그 불안감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안절부절하고 우울하죠. 그래서 우리 갱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를 짜증이 많이 난다. 그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건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정서 자체가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마음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도 관여를 하게 되면 불면증과 낮은 수면의 질, 나이가 들면서 이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잠들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침에 이전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낮은 수면의 질. 이것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시사하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어떤 여러 가지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갱년기가 됐을 때 우리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얼굴에 홍조, 얼굴에 확 달아오르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자꾸 땀이 나는 거, 식은땀이 나는 거죠. 이거는 혈관 기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긴 염증 자체가 잘 회복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래가는 여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름이 생기고 그것이 이래저래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다, 지속된다고 한다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기 여름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피지 분비라든지 피부의 어떤 기능 자체가 저하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소화불량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화가 갑자기 안 되고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물론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생활 습관도 차지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우울증을 막아주는 호르몬들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고 부족해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기고 특히 이제 편두통이 굉장히 나를 괴롭힌다. 그것도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는 호르몬 결핍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죠.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능력을 가지는데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에너지가 저하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저하될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상 반응이 있는데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음식, 그런 음식들을 자꾸 갈망한다.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런 것은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에너지 저하에 대한 보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브레인 포그, 메모리 포그라고 하는데 기억력이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이전에 비해서 너무 깜빡깜빡한다. 그리고 이전에 잘 기억했는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상의 어려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것도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에너지 저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잠을 자기가 힘들어 뒤척이거나 자다가 자주 일어난다.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가 힘들다. 기운이 떨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잠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면 더 많은 카페인과 설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불안하고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의 변화는 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호르몬을 잘 조절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호르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균형을 굉장히 좋아하고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낮낮 밤밤으로 살지 않는 것, 즉 생체 리듬이 무너져 있는 거죠. 낮에는 햇빛 쬐고 밤에는 어떤 잠을 자고 빛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로 사는 거죠. 낮에 햇빛 쬐지 않고 밤에 오히려 늦게까지 자지 않고, 그럼 TV를 켜놓고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행 생산되는 것도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린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느라 우리 호르몬 공장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 쪽에 다 치중돼 버리거든요. 다른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겠죠. 특히 스트레스는 무한대로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은 무한대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이 대사 에너지를 많이 다른 활동으로 써버리면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이 부분에 치중되면서 힘들어지겠죠.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이 녹이는데 성장호르몬이 많이 사용되고 성호르몬도 많이 사용됩니다. 가식을 하면 소화를 시키는데 호르몬이 많이 사용되겠죠. 체온이 낮으면 체온을 유지시키는데,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는데 호르몬이 많이 사용되겠죠. 지방 축적, 가식, 저체온이 대사 에너지에 호르몬이 낭비되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염증을 유발한다. 염증이 많아지면 이 염증을 깔아앉히는데,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호르몬이 다 사용이 되겠죠. 또 문제가 됩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장내 세균이 파괴되면 염증이 많아지겠죠. 이때도 호르몬이 낭비되고 결핍되게 됩니다.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 생활 습관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호르몬에게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신호를 우리가 발견하면 주어야 합니다. 예측성, 규칙성을 줘야 되죠. 생체 리듬을 줘야 됩니다. 밤에는 빛과 소음을 제거하십시오. 낮에는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더 쬐주십시오. 밖에 나가기 힘들면 창가에 서서라도 햇빛을 쬐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복구시켜 주셔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휴식을 줘야 되고, 위장을 비워야 되고, 지방세포의 가다한 지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돌려야 되죠. 순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운동,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재료를 주셔야 되죠. 호르몬의 재료, 충분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특히 아르기닌이라든지 그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도 중요하죠. 호르몬, 우리가 평생 돌보아야 호르몬이 우리를 돌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